네,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의 이면들을 분석, 전망해보는 시간. 정치본색 심층토론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 맥을 잘 짚죠. 맥을 짚겠습니다. 정치의 맥을 짚겠다.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 신인규 민신동행 창당준비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의제 관계없이 만나겠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선언이죠. 예, 말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한겨레가 속보를 쓴 것 같은데요. 다른 신문들도 좀 속보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저거는 이것부터 이제 속보가 나왔으니까 이것부터 좀 해석을 해봐야 될 텐데 상당히 잘 짚은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당 대표로서는 영수회당 협상 다 접어두고 그냥 만나겠다. 의제에 상관없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 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제 질질 끌 줄 알았다. 질질 끌 줄 알았다. 니네들이 이렇게 하면서 영수회담 팔아먹고 이거 가지고 좀 여론 장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못 보겠다. 뭐 제대로 맥을 짚은 것 같아요. 맥을 짚었어요. 맥을 짚은 거예요. 왜냐하면 의제 상관없이 만나겠다라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질질 끌지 마라. 내가 일단 만나서 내가 할 얘기 다 하겠다. 그렇지. 저는 그 얘기 같아요. 근데 그게 전공법이 맞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지금 저기 용산에 대해서 계속 신문에다 나서줬던 것은 최대한 배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준비할 시간들, 저 모양을 갖출 시간들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뭐 지금 쏘고 화를 돋갔거든요. 그렇죠. 그쪽에서 정무수석 바꿔버리고. 갑자기 그렇죠. 처음부터 첫 단추 정무수석 바꿨지. 약속 오기다가 왔는데 홍철호 수석 아무것도 뭐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또 1차 영수회담이라고 갔지. 가서 또 아무 준비 없이 2차에 와서 의제 못 받겠다라는 식으로 하고 나중에 어떤 언론에는 뭐 정치 의제는 빼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뭘로 만나요? 뭐 정치인들이 정치 의제 빼고 무슨 의제? 그러니까 뭐 친목 모임이야? 안 그래요? 그 경제 의제 할 거면 기업인들끼리 만나서 하면 되는 거죠. 뭐 먹방도 아니고요. 예, 우리가 뭐 공산당 정부도 아니고 자본주의에서 정치인들끼리 만나가지고 경제 의제, 민생 의제만 하자. 그것도 정말 속빈 강경 같은 이야기예요. 하기 싫은 거죠. 하기 싫은 거죠. 예, 뭘 할 수 있는데요.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들 그리고 국정 운영 자체가 민생과 경제와 관련해서는 기업이 주도하고 국가는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기만 하겠다. 그게 대통령실 용산 홈페이지에 가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제 의제만 하자 또는 민생 의제만 하자 뭘 할 건데? 뭘 할 건데? 예.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축구 중에서 가장 보기 짜증나는 축구가 침대 축구거든요. 그쵸. 계속 누워가지고 서로 쥐나 풀어주고 앉아 있고 막 그 뭐죠 크로스라인까지 걸어서 나가고 막 이러면은 굉장히 지켜보면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선수 교체하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천천히 나갑니다. 약 올리면서. 근데 저는 지금 이 영수회담이라는 제안 자체도 전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제안했는데 그날이 아마 지난 금요일이었을 겁니다. 갤럽 조사 나오고 나서 너무 지지율이 낮게 나오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오후에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 한 통 넣어가지고 만납시다. 이래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수회담이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도 제안을 여러 차례 지난번에 했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건데 뭐 정무수석 교체했죠. 또 의제 조율하면서 삐그덕거리면서 여러 가지 국면이 장기화되면 파행의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 조건 없이 만나자면서 뭐 이렇게 말이 많냐라고 좀 냉정하게 끊어내면서 나는 이번에 뭐 최수근 상병 특검 문제라든지 몇 가지만 딱 이야기하겠다라고 치고 나가고 뭐 이틀 내로 답 없으면 안 하는 걸로 알겠다. 좀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나가기를 좀 바랬는데 지난 일주일은 좀 너무 이렇게 좀 끌려가는 이런 모양새가 좀 나와서 하여튼 근데 뭐 이제 의지 없이 만나기로 했으니까 저는 만나서 만나자고 말을 한 거죠. 네, 말을 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말을 했으니까 또 곡이 저쪽으로 넘어갔어. 또 뭐라고 하는지 봐야지. 그래서 저는 어쨌든 성사가 되면 이재명 대표는 정말 민심을 대변해서 야당 대표로서 전 할 말을 시원하게 하고 뭐 받아들면 받아들이는 거고 대통령이 안 받아들이면 그냥 걷어차고 나오는 거죠 뭐. 그렇게 좀 시원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용산에서 2차 회담까지 끝나고 주장하는 바들은 뭐였냐면 의제와 상관없이 만나자. 의제를 정하지 말자. 그런 입장을 홍철호 수석이 공식 브리핑을 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그냥 와서 모양만 갖춰달라는 거였고 민주당은 최소한 기회를 주려고 했던 거예요. 말씀한 대로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플러스 최수근 상병 이 수사 외압에 대한 부분들은 특검 이 부분은 대답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이번 총선 민심을 대통령실이 읽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렇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재명 대표가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해요. 이 둘 중에 하나만 대답을 해도 좀 변했네. 아 이러려고 진정성 있게 영수회담을 했구나 하는데 그렇죠. 의지 없이 만나자는 거는 나중에 그냥 그 합의문에다가 뭐 자주 만나자. 우리 또 저녁 식사하자. 우리 또 김치찌개 꺼내 먹고 그렇죠. 뭐 떡볶이도 해 먹고 이렇게 하자. 우리 허심탄회하게 하고 내가 자주 전화하겠다. 이런 추상적인 합의만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맹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야당인 이재명 대표한테 나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에요. 예. 왜냐하면 기회는 윤석열 대표한테 여러 번 오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우리가 야당이 지금 강력한 힘을 국민들이 주셨기 때문에 와서 그런 식으로 돌아오면 야당은 야당대로 야당의 시간을 갈 수밖에 없어요. 최수근 상병 특검 밀어붙여야 되고요. 그렇죠.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얘기해서 말해야 되고요. 법적 절차 있으면 다 바꿔서 용산에서 못 받아들일 법한 많은 숙제들을 던질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또 거부권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를 줬을 때 영수회담에서 몇 가지만 풀면 또 차근차근 풀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래 배우장인 김건희 여사까지는 최소한 이번 첫 만남이니까 뭐 안 하는 게 어떻겠냐. 이 얘기까지 배려를 해준단 말입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고 받아야지. 지금 이럴 때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에게는 상당히 이 영수회담은 좀 꼰돌이패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게 의제 제한 없이 만나자고 대통령이 처음에 통 크게 제안했거든요. 그렇죠. 아, 뭐 대표님 말씀 들으려고 만난다. 예. 그럼 가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오면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래 만납시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의제를 정하자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뻗뛰면 되거든요. 최수근 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지금 동의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뭐 회담의 전제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회담의 의제로는 1순위로 제안을 해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안 받으면은 결렬의 책임은 또 대통령실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만남을 위한 만남이라는 것이 무슨 대통령한테 훈시 들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이제부터라도 자기는 집권 2년차 동안까지는 정치를 안 했지만 앞으로는 정치하겠다 이랬잖아요. 그럼 정치가 뭡니까? 야당 대표 만나가지고 뭘 얘기를 하죠? 지금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 이거부터 해결하라는 게 국민적 민심 아니겠습니까? 그 이종석 피의자 호주 대사 임명권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나름대로 지금 머리를 쓰면서 말장난을 섞어가지고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 별로 통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 다만 이재명 대표가 뭔가 좀 선명하고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대해야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말장난에 능하기 때문에 자꾸 희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경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또 다른 소음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소음은 분명히 이제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영수회담을 통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뭔가를 바탈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들이 여권 내부와 보수 신문들 그다음에 여의도에서 이렇게 쓱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일종의 이제 물타기 또는 오염시키는 거거든요. 맞아요. 의제 자체를. 네. 근데 제가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이미 수사까지도 진행됐고 거의 대부분의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사건은 재판부에 넘어갔잖아. 네. 그러면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뭐야? 거기에 관해서 뭐 재판부나 법관들에게 이거 이재명 당대표 봐주시오.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단 말이야? 그거는 입법, 사법, 행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루머를 쓱쓱 퍼뜨리면서 갈라치기를 하려거나 그 지금 현재 현안, 최상병 특검이랄지 김건희 특검 관련된 현안들을 그냥 흐지부지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그 사람들 주의해야 된다. 그런데 이른바 민주진영 내부에서도 그게 또 솔깃해서 그렇게 듣고 있어. 한번 보면 그런 거 있을 수 있어. 뭐 이러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있어서도 안 되는데 이재명 대표 스타일상 영수회담을 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행여나 그런 뉘앙스가 태도가 비춰진다면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대권을 준비하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법 리스크를 정면 돌파를 통해서 가는 양반인데 그렇죠. 이거를 여기에서 지금 이 중간에 그것도 기소 전도 아니고 재판 다 돼 있는데 대통령은 무슨 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본인이 감내해서 가겠다고 간 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혀 딜이 불가능한 것이고 이런 류의 어떤 그 물타기를 말하자면 흙탕물 짓을 하는 이쪽의 류의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당사자들이죠.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두 부류에 있는 측근들이 뭐 작업을 하는 게 아니면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최수근 상병은 대통령한테는 외통수예요. 그렇죠. 이게 다 까지면 대통령은 본인이 경로에서 바뀐 어떤 여러 가지 그게 만약에 사안들을 사실이면 얘기를 해서 이거는 탄핵의 사유도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부분이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특검법 저는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우리 대한민국이 2년 동안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걸 누가 막았고 그렇습니다. 왜 이게 안 되게 했고 명품 폐사가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법적 조치나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과정 자체도 들여다보면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대통령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대통령 배우자 이 두 사람들의 측근이 이 영수회담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사모니스크와 이제 빠터를 치려는 말하자면 아주 안 좋은 어떤 마타도죠. 예. 아니 그리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